예, 오늘 제목을요. 장관님 봉사 안 해도 되십니다. 라는 뭔가 이제 부탁하는 멘트로 제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수수께끼 같네요. 장관님 봉사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예,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어허. 그 장관 청문회 시즌이고 그리고 마침 김종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사퇴를 선언하고 출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 장관들이 다 요즘에 이렇게 봉사, 희생, 헌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봉사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한 발언 중에 헌신하려 했는데 그 꿈을 접고 간다 이런 표현. 예.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야당에서는 오만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신이 미국에서 성취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상, 야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실망했다. 그래서 난 떠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장관직에 헌신해야 되는 자리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룬 것, 특히 이제 미국 시민권까지 다 버리면서 왔는데 왜들 이렇게 말들이 많냐.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단순히 야당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체를 비판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장관 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왔다라는 말이 그냥 언뜻 듣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장관 자리에 오른 본인이 이제 내정자긴 했지만 사익보다는 이제 공익을 위해 충실히 일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헌신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나는 굉장한 사람인데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한다 뭐 이렇게 되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좀 예를 들자면 기자인 저도 사회를 위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기사를 열심히 쓴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기자로서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내가 기자로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장관직은 이제 엄청난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명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헌신한다라고 말하는 게 좀 공감대를 얻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각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불만들, 지적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윤진아 기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들은 건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장관 밑에서 일하는 오호, 공무원들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장관들이 제대로 임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정보 조직 개편이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관료 사이가 사실 초긴장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이제 절대 권력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절대 권력이 나는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하기는 장관이 이제 인사권 하나만으로도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예. 그렇죠. 뭐 사회적인 대우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들 장관 하려고 난리잖아요. 뭐 하다못해 난립니까? 네,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 인선 전에 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하마평 기사를 쓸 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름이 걸쳐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기사에서 확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기자한테 이게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마 윤진아 기자랑 많이 접촉하는 분들일 네. 텐데 국회의원이면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장관 하는 거죠. 네. 자리를 탐낼 만큼.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이런 부분, 그래서 헌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확 상했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장관도 제대로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예.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은 누가 될지 자기 인사는 어떻게 될지 차츰 이렇게 진행될 인사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심한 얘기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혹시 나와요? 이거 약간 심한 얘기라기보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 외국관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예. 그 김종은 내정자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한국을 살짝 조금 만만하게 봤을 텐데 막상 와서 보니 굉장히 큰 코 다쳤을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외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굉장히 처졌다는 걸 느낀대요. 한국에서의 3년과 외국에서의 3년. 그러니까 외국에서 3년 있다가 보면 그동안의 한국은 굉장히 앞서 나갔구나. 빠르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추앙에 맞지 않고 항상 예를 드는 선진의 예를 드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있다가 와도 예. 아, 내가 좀 뒤처진 측면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래요. 우리 사회가 네. 참 빠르긴 빠르잖아요. 예, 돌아가는 굉장히 게. 빠르다고 합니다. 웬만한 세계 조류 트렌드를 다 흡수해서 가져간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내정자도 이게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네라고 느끼고 갔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내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재밌는 의견이라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러네요. 김종훈 내정자의 예로 지금 윤진아 기자가 한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김종훈 전 내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헌신, 봉사 이런 얘기들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하고. 음. 그러면 좀 좋게 봐줄 수는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좋게 봐줘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 내가 더 이루고 더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인식이 주가 되면 그 큰 오류에 리더로서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걸 경계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지점을 좀 지적하는 건데요. 리더들의 오류? 어떤 네. 오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자기의 결정이나 행동에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명분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나 이만큼 고생한다. 나는 나의 의견을 맞을 거야. 그래서 자기 결정에 반하는 의견이나 세력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던지면서 헌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반대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왜 확신범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신념이랑 사상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설득은 물론이고 이제 위협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범적 오류가 느껴지는 발언들에서 약간 이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또 김종훈 전 내정자 그 사퇴문 나온 다음 날 어떤 청취자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지금 말씀하신 윤진아 기자가 지적한 그런 오류들을 좀 느꼈다라는 분들의 문자, 청취자 문자가 들어온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장관 자리 명예와 권력이 따를 뿐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니 거기에 스스로 완벽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뭐 장관님 봉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은 그 리더로서 빠지게 될 오류를 지적했다는 것.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진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